네, 34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의 제목은 더 더하기 이름. 여기에서 이름이란 명칭, 브랜드명, 뭐 회사 이름, 조직 이름, 이런 이름.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 앞에 더가 들어가는 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문법 지도 우리의 그 강의 커리큘럼에 보면 더는 정관사였었죠. 정관사, 관사는 명사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. 근데 명사로 만든 명사로만 관사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. 동사나 문장으로 만든 명사는 관사와 상관이 없다. 여기까지 배웠었고요. 그리고 또 관사, 오늘이 사실 마지막 시간이라 이미 기존에 많이 배웠었죠. 24강에서 어나 언을 배웠었고 28강에서 더의 일반적인 규칙, 기본 개념을 좀 잡아봤죠. 그래서 관사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. 어나 언, 단수냐 복수냐 또는 셀 수 있냐 없냐를 표시해주는 관사였고요. 부정관사라고 하죠. 문법 용어로.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더는 정관사. 더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냐, 즉 너랑 내가 다 아는 바로 요 느낌을 주는 관사가 더. 또는 아무것도 아니냐, 바로 그를 나타내는 관사가 정관사 더요. 자, 오늘 더 일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명칭들의 앞에 붙는 더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,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. 28강에서 더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잡았는데 그때 나왔던 슬라이드입니다. 너와 내가 다 아는 대상, 그 명사를 우리는 더를 붙여서 표현을 했었다라는 거죠.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. 전부 다 car인데 너랑 내가 딱 아는 바로 그 차,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바로 얘, 요런 차, 너랑 나가 다 아는 바로 그라는 단어에 더를 붙여서 the car가 된다 라고 했었죠. 그래서 너와 내가 다 안다는 그 명사에 더를 붙인다. 이 원리가 오늘 말하는 이름에 더를 붙인다 라는 것에서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. 자, 이름에 더를 붙인다. 잠깐 이 영어로 이름,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를 표기하는 방법 잠깐 설명을 하면요. 각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. 그리고 관사나 전치사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. 이따가 예를 들 건데 예를 들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름에 더를 붙이는 경우 크게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. 이 기본 규칙이라서 이 규칙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이제 다음 부분에 혹은 이제 나중에 어떤 더에 대해서 헷갈릴 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잣대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더가 붙는 경우입니다. 이름에요. 아까랑 동일합니다. 너랑 내가 다 아는 이름이라서 더를 붙인다.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너랑 내가 다 아는 대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미리 더를 넣어놨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사실 이게 지금 이름인데 우리는 회사명, 브랜드명, 명칭 다 들어가죠. 근데 회사명이나 브랜드명 등등은 너와 내가 다 알았으면 좋겠죠.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, 즉 유명해지면 좋겠죠. 브랜드나 회사는. 그러면 이제 가치가 높아지니까.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회사를 만들 때 또는 브랜드를 만들 때 미리 그 장명한 사람이 더를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런 거. 자, 그다음 두 번째 원칙, 규칙은 비슷합니다. 두 개가 비슷한데 너와 내가 다 아는 바로 그게 되면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을 때 구분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이름 자체가 더 네모 오브 네모, 즉 더 명사 오브 명사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이런 형태의 긴 네모는, 긴 명사는 21강에서 배웠었죠. 딱 그 패턴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면 여기에는 어차피 더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더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The White House, 하얀 집이에요. 이 세상에 하얀 집은 정말 많죠. 그런데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바로 그 하얀 집이 있죠. 바로 그 하얀 집, 백악관을 말합니다. 자, 그리고 이름이기 때문에 아까 각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했죠. 이 단어도 대문자, 이 단어도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. 단 관사는 예외여서 더는 작게 썼죠. 소문자로. 똑같은 원리로 The Great Wall, Great Wall은 큰 벽은 되게 많을 수 있는데 만리장성, 우리가 다 아는 그 Great Wall을 만리장성이라고 하자. 그래서 The Great Wall이 됐고요. National Gallery도 국립 어떤 미술관, 국립미술관
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국립미술관 그 자체가 이름이 된 거죠. 그래서 The National Gallery, 그 다음에 The Red Cross, 빨간 십자가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적십자를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그 빨간 십자가를 적십자. 그 다음 The Pacific Ocean, 이 Pacific Ocean도 Pacific은 형용사로 평온한, 태평한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어떤 평온한 바다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. 뭐 모든 바다가 평온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예전에 마젤란이라는 그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이 큰 바다가 너무 태평해서 와 바로 그 태평한 바다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태평한 바다라서 The Pacific Ocean이죠. 한국어로도 그래서 태평양입니다. 태평한 바다라고 해서 태평양. 자, Red Sea, 빨간 바다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 빨간 바다를 홍해라고 하자. The Red Sea가 됐고요. Nile River도 나일 지역에 있는 뭐 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다 아는 바로 그 강을 The Nile River라고 하자. 나일 강이 The Nile River가 됐고요. 뉴욕 타임스. 타임스는 보통 잡지나 신문사 이름 뒤에 붙는 단어인데 뉴욕에 있는 신문사, 근데 너무 유명해서 그 뉴욕 신문사 있잖아. 이거를 우리 또 뉴욕 타임스라고 하자. 그런 패턴입니다. 그래서 요 6개, 8개 정도가 요 1번, 2번 원칙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되겠고요. 여기는 The Nemo of Nemo, The University of Sydney. 시드니에 있는 대학교. 근데 바로 그 대학, 시드니를 대표하는 시드니의 이런 뜻으로. 그 다음에 The Tower, 바로 그 타워. 뭐요? 런던에 있는 거, 그 런던에 있는 그 타워 말이야. 그죠? 런던 타워 있죠? 그리고 The United States, 연합된 주, 바로 그 연합된 주 말이야. Of America, 미국의, 아니 이거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, 미국, 아니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United States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해서 미국이 된 거죠. 자, 이렇게. 자, 여기에서 이 얘들을 보니까 이 더 뒤에 붙은 이 이름 단어들 있죠. 뭐 이런 것들. 자, 이런 단어들이 자세히 보면 보통 명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름에 더가 붙는 경우에. 왜냐하면 보통 명사는 보통적으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유로 또는 이러한 이유로 더를 붙였다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. 자, 그거까지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더를 안 붙이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원칙, 규칙, 자, 3가지가 있습니다. 이것도 이 3가지를 잘 알면 나중에 헷갈릴 때 좀 이렇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첫 번째, 유일한 이름. 아까 전에는 보통명사쯤이라고 했었는데 더가 붙는 이름은 여기서는 고유명사래요.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누구 어떤 것의 개만의 이름이 고유명사죠. 그런 유일한 이름에는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 설립자의 어떤 설립자를 기리기 위해서 또는 설립자를 기리기 위해서 기관이나 업체 이름 자체가 설립자야. 이런 경우 있죠.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. 뭐 한경희 스팀 청소기 뭐 이런 거, 한경희 이런 사람들 뭐 그런 것처럼 역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랑 또 약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지역, 뭐 강남, 서울, 경기, 제주 이런 단어들이죠. 지역의 이름이에요. 사실 그것도 고유명사인데 그 지역에 어떤 대표성을 띄어서 또는 그 지역의 어떤 공공성을 띄어서 이렇게 더가 안 붙을 수도 있다라는 이 3가지 경우입니다. 자, 이 3가지 원칙에 대한 예 볼게요. 삼성, 이름이죠. 삼성. 황용운, 저의 고유명사입니다. 저의 이름이죠. 코리아, 이 나라의 고유 이름. 그리고 비자도 이 비자라는 회사의 고유 이름이죠. 그냥 다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. 이름에는 더가 붙지 않는다. 자, 여기는 하버드 유니버시티. 하버드가 이 하버드 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라고 하죠.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, 하버드 유니버시티는 그 하버드를 기리기 위해서 이 사람 이름이라는 거죠. 자, 더가 붙지 않는다. 맥도날드. 우리가 햄버거 사 먹는 그 맥도날드. 설립자 이름이 맥도날드죠.
랄프 로렌, 그 의류 디자인 회사, 그 의류 그 디자이너 이름이 랄프 로렌. 그리고 JFK 에어포트, JFK 그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기리기 위한 공항, 뉴욕에 있는 공항이죠. 그리고 시드니 유니버시티, 아까 전에 The University of Sydney라고 했는데 사실 동일한 대학입니다. 근데 이 대학 이름을 시드니 유니버시티라고 할 수도 있고 The University of Sydney라고 할 수도 있고, 자, 시드니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의 대학이라서 더가 붙지 않는다.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도 동일한 의미입니다. 서울의 어떤 국립대학,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 공공성이 가진 내셔널 유니버시티. 인천의 대표적인 공항 또는 인천의 공공공항. 자, 그렇지만 더가 안 붙지만 역시 다 이름들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들이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여기는 사람 이름도 그렇고 지역명도 그렇고 그냥 고유 명사도 그렇고 대부분 다 아까 더가 붙는 명사들은, 이름 명사들은 보통 명사인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다 그냥 고유 명사의 느낌이 훨씬 많이 있죠.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예외 사례 및 추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, 아까 전에 제가 이름에 더가 붙는 3가지 규칙, 그리고 방금 전에 이름에 더가 안 들어가는 3가지 규칙, 이 총 6가지, 이 6가지만 잘 구분을 해낼 수가 있으면, 이 사실 예외라고 제가 써놨지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방금 그 6개의 규칙으로. 그래서 예외적이지만 그 6개의 규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처음에 3개는 요겁니다. 보통 명사인데, 자, 얘네들, 그쵸? 다 보통 명사죠? 페이스북은 얼굴과 이름이 적혀져 있는 어떤 명단, 명부, 인명부, 이런 게 페이스북이죠. 근데 페이스북, 애플, 윈도우스 다 우리가 아는 회사나 브랜드의 이름이죠. 너무너무 유명한. 그래서 원래는 보통 명사였는데, 이 회사 자체의 이름으로 쓰이는 게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마치 고유 명사가 된 것처럼 바뀐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고요. 자, 잠깐 참고로 페이스북의 어떤 설립 초기의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페이스북의 초창기의 홈페이지 화면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.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페이스북이 아니라 더 페이스북이었어요. 이게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이 페이스북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. 페이스북은 보통 명사인데, 인명부라는 뜻인데,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인명부라는 이름을 가진 홈페이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The Facebook이라고, 그때 더를 미리 마크 저커버그가 붙였을 겁니다. 그런데 요즘은 그냥 페이스북이에요. 더를 빼버렸죠. 사실 이 페이스북의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.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넵스터를 만든 숀 파커라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을 유명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했죠. 그럴 때 이제 조언을 마크 조커버그한테 막 주면서 중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. Drop the the. 그 더죠. 더인데 그 더를 빼. 우리가 다 아는, 얘랑 마크 조커버그가 다 아는 그 더는 뭐요? 요 더. 그 더를 빼. Just Facebook. 그냥 페이스북이라고 해. It's cool. 이게 더 좋아. 더 멋져. 이런 거죠. 어쨌든 이런 이유로 실제로도 이랬겠죠. 이런 이유로 이제 페이스북이 더 페이스북이 그냥 페이스북이 되어버렸어요. 자,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이름에 붙는 더라는 게 사실 조금 임의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장명하는 사람 마음이니까, 이름을 어떻게 짓든지 간에, 즉 더를 넣든 말든은 장명하는 사람 마음이죠. 그래서 약간 임의적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통해서, 더의 규칙을 가지고 이 이름에, 어떤 회사의 이름에, 뭐 브랜드의 이름에 더가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뭐 구글 검색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때는 꼭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좀 바람직하겠고요. 자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유명한 회사들은 다 더가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자, 그 다음 강남 아카데미, 강남 학원입니다. 자, 근데 강남은 지역명이잖아요. 장소명. 강남이라는 지역. 지역에는 보통 더를 붙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더 강남 아카데미가 돼버렸습니다. 자, 이럴 때는 무슨 의미냐면 이 강남 학원이라는 이 단체가, 이 회사가
강남을 어떤 대표하는 또는 강남의 어떤 공공적인 특징을 띠는 곳이 아니라서 그래요. 그냥 강남에 있는 학원이라는 뜻이죠. 이것도 이 강남학원의 원장님이 이름을 지었겠죠. 이렇게 이 원장님도 아마 마크 저커버그가 처음에 더 페이스북이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생각으로 더 강남 아카데미라고 붙였을 겁니다. 뭐냐면 이미 강남에는 학원이 굉장히 많은데 다 강남학원, 강남학원, 강남학원이죠.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강남에 있는 학원. 자,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죠. 이 원장님의 마음은. 다 너무 유명해져서 이 학원이 다 알게 돼서 그 강남 학원 하면 바로 내 학원을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을 미리 담아서 더 강남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어쨌든 강남이라는 지역에 대표성이나 공공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인 학원이죠. 그래서 더가 붙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. 반면에 강남 스테이션, 2호선, 강남역, 그 강남역은 강남의 어떤 대표성 또는 강남의 어떤 공공재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명이라서 더를 빼고 더 강남 스테이션 하지 않고 강남 스테이션 이렇게 한다. 자, 그 다음에 이름입니다.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이름이죠. 근데 거기에 더가 붙었어요. 이름에는 더를 붙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경우입니다. 사실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나 어제 도널드 트럼프 만났어. 이렇게 친구가 뭐라고? 그 도널드 트럼프? 이렇게 할 수 있죠. 그때 그라는 즉 더를 붙인 이유는 그 사람이랑 나랑 다 아는 그 도널드 트럼프, 즉 미국 대통령이죠.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만났다고? 라고 그런 식으로 물어볼 때 The Donald Trump?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비슷하게 여기도 심슨이라는 사람의 이름 앞에 더가 붙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심슨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. 심슨스. 성이죠, 성. 가족들은 성이 다 똑같죠. 그래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은 전부 다 심슨일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심슨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 복수형 다 모아서 더를 붙인다. 우리 28강 더의 일반적인 규칙을 배울 때 더 뒤에다가 어떤 형용사만 한 단어만 붙이면 그 형용사의 성격, 특성을 가지는 집단 전체를 말하는 단어가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더 young 그러면 젊은이들을 다 말하고요. 뭐 더 rich 그러면 부자들을 다 얘기하고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. 더 심슨스 하면은 심슨 가족 내 사람들 전부 다를 더 심슨스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요 사람들 다 심슨이죠. 이 심슨들 다 합쳐서 심슨 가족. 자, 동일하게 더 네덜란드. 네덜란드예요. 우리가 아는 그 나라 이름. 나라 이름인데 왜 더가 붙었냐면 네덜란드는 사실 랜드인데 땅이 11개인가로 갈라져 있다라고 하죠. 뭐 섬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여러 개의 섬이 다 합쳐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더 네덜란드즈가 되는 거죠. 자, 동일하게 필리핀이 공식 영어 그 필리핀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요. 공식 명칭은 더 필리핀즈. 필리핀즈 요것도 역시 필리핀은 아시죠?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. 그 섬들 다 합친다는 느낌으로 더 필리핀즈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Alps. 이 Alps는 알프스 산맥을 말합니다. 알프스 산맥에는 산봉우리, 즉 산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맥을 이뤄서 산맥이죠. 그래서 역시 s를 붙여서 the Alps가 알프스 산맥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이제 집단을 하나의 명칭으로 부르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.